안녕하세요. 고도리형의 건강 뉴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업무와 관련된 폐암 사망 사건입니다. 얼마 전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한 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면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었고 결국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도 그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이 난 상태였는데 정작 사망보상, 즉 유족급여 신청은 거부된 것입니다. 이유는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죠. 같은 질병으로 인정했는데 사망 보상은 안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유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발전소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고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사망 원인이라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자문의사 단 한 명의 판단만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사회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석유화학공장, 그리고 건설 현장까지 석면, 분진, 디젤 매연, 각종 화학물질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직업성 암을 현대 사회의 중요한 건강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암 사망자의 약 5에서 10%는 직업 관련 노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반복될까요? 첫째, 발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나 유족이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제도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합니다. 자문의사 한 명의 판단만으로 유족 급여가 거부되는 경우처럼 제대로 된 다학제적 검토나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셋째,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암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산재 인정 여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생활 뒤에는 늘 누군가의 노동이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도 개선입니다. 직업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만 보지 말고 장기 노출과 누적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판정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자문의사 의견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직업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된 환경 때문에 암에 걸리고 또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의 건강 뉴스는 무겁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업무와 건강,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도리형의 건강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